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MC노 노계환이고요. 네,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영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주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네, 거두절미 인절미하고 네,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서부터 또 얘기를 이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80년대, 9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 그 주제가 내지는 뭐 인상적이었던 그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정말 요즘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사실 20년이라는 시간도 긴 시간인데 예. 그렇죠. 엄청 많이 변했죠. 근데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나고 보면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젊은 분들도 지나면 다 알 겁니다. 저희도 젊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왜 그러세요? 젊긴 뭐 젊어요. 50이 지났는데요. 50대가. 청춘이죠. 100세 시대에. 저는 청춘입니다. 네. 하여튼 뭐 2000년대 이후로도 사실 이 방송 드라마라는 게 정말 긴 시간이니까요. 20여 년이니까 많이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일단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이 그 매체로서의 위력이 막강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 시대가 됐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인터넷을 없이 사는 삶이란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텔레비전은 없어도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인터넷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인터넷 들어온 30년도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렇죠. 네. 야후 뭐 이런 거 쓰던 시절이 사실 우리가 PC 통신 뭐 이러던 게 네. 90년대 초반 중반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있다 90년대 후반쯤 돼서 야후 들어왔는데 거의 쓰는 사람 없었고 사람들이 이제 다움을 쓰면서 거기 무슨 뭔가 카페 기능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란 말이죠. 예. 와,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세상에 이렇게 막강하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좀 놀라운 대목이에요. 다 길이의 김대중 덕택입니다. 예. 20년이 거의 200년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집 저도 한 2000년 그때쯤에 아마 그 집에 망 깐 것 같은데요. 그 초고속 인터넷. 네. 두루넷. 두루네. 옛날에 있었어요, 두루넷. 그 처음으로 깔아알고. 그러니까요. 다음 카페 들어가는 거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버벅대면서 막 후배가 옆에서 가르쳐줘서 겨우겨우 들어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옛날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옛날에는 아까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뭐 할머니와 같이 그 손주로서 드라마를 같이 봤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TV 수상기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채널 다툼을 하면서 보는 시대. 절대 없죠. 그게 80년대까지였거든요. 네. 사실 90년대 한 중반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새 싹 바뀌면서 다 자기 단말기를 가지고 보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컴퓨터로 방송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보기를. 그렇죠. 다시 보기를 했습니다. 네. 막 거기 그 게시판 들어가서 막 뭐 그렇죠. 올리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 그게 IPTV 같은 거로 바뀌면서 다시 보기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쵸. 컴퓨터 접속 안 해도 되는 네. 방식으로. 이제는 뭐 OTT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는 그 유튜브에 짤로 보죠. 그래서 요즘 사실 20대 30대들은 드라마를 전체로 다 안 봐요. 그것만 봐도 다 알아요. 짤만 봐도 다 알아요. 아니면 20분 축약본으로 보거나. 그렇죠. 예. 네. 그 짤로 봐서 사실은 이게 드라마를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그냥 후루룩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기 서비스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이전 장면을 다시 보거나 후루룩 지나가거나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 IPTV로 올수록 점점 시청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는 아예 짤 중심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저거는 그냥 짤용이구나. 저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 전체 보지 말고 짤로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용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만 돼도 무슨 페인 얘기가 많았어요.
혹시 부활 페인, 다모 페인 현상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본방에서는 시청률이 낮아요. 다시 보기로 들어가 갖고 그거 보느라고 한꺼번에 이제 10편씩 뭐 5편씩 보느라고 이제 거기 빠져서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된다. 밤새고 뭐 그렇죠. 여러 번 봐요.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네. 재밌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페인 현상이 나온 게 이게 본방하고는 달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닭본사. 맞아요. 닥치고 본방사수. 본방사수. 네. 이거 너무 좋은 드라마인데 본방 시청률이 낮아. 그러니까 본방 시청률 좀 올려주자. 닭본사 하자. 이런 말이 나오던 시대죠.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길거리로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 또 하나는 OTT가 되면서 넷플릭스 때문인데요. 이제 제작비가 너무 커졌어요. 뭐 200억? 한 편 만드는데 300억, 200억? 그래서 웬만큼 해갖고는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큰 자본으로 만든 드라마에 눈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웬만한 지금 방송사에서 제작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또 눈높이를 안 맞추면은 진짜 보질 그렇죠. 않으니까. 맞아요. 또,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드라마 왕국 MBC의 시대였잖아요. 이제는 뭐 다 끝났죠. SBS 거쳐서 이제는 TVN과 JTBC가 한동안 봤다가 이제 그걸 다시 OTT가 네. 드라마 왕국의 시대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OTT로 보면서 정말 고민하고 있죠. 내가 정말 디즈니 플러스를 또 가입을 해야 돼. 이거 무빙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저 킹덤 때문에 넷플릭스 들어갔거든요. 네. 저 여전히 아직도 빠친코 못 봤어요. 애플 안 들어가느라고. 돈 너무 아까워서. 예. 제가 OTT 3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너무 고민이에요. 이걸 다 봐야 되나? 이 네. 티빙 이거 봐야 되나? 막 이런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7번 볼까 11번 볼까 이러던 세월이 있던 걸 생각하면 네, 맞아요. 엄청나게 바뀐 거죠 정말로. 네.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한 달에 드는. 그렇죠. 네. 그래야 뭐 200억 제작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어쨌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것이 OTT가 정말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드라마 한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드라마 한류 2000년대 드라마 한류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게 막 퍼져서 이제는 그냥 K-드라마 소리가 한류 같은 뭐라 그럴까 아시아권 용어를 벗어나서 K-드라마라고 하는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용어로 용어 자체가 바뀌게 되죠. 뭐 연사마 해봐야 일본이고 예. 안재욱 해봐야 북경 중국이고. 중국인데 네. 그 수준을 넘어섰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예. 하여튼 오늘도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드라마들 특히 이제 주제가가 인상적이었던 음악이 인상적이었던 드라마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게요. 노래 선곡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더 고민스러웠던 게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선곡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노래의 유행으로 선곡을 했다기보다는 드라마사의 흐름으로 선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를 한 거는 왜 지난 회 마지막에 신데렐라 이야기 야망의 콩쥐팥지형 드라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렌디 드라마가 92년에 질투부터 나왔었는데 초기의 트렌디 드라마는 그렇게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니고 악녀하고 착한 여주인공이 싸우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젊은이들끼리의 연대감이라고 할까? 질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마지막 승부도 그렇잖아요. 파일럿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건강하죠. 예,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우리 시대가 왔어. 어떻게 잘해보자. 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느낌이 싹 가라앉으면서 어떻게든 결혼과 연애를 통해서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 보는 실장님을 잡거나 뭐 오너를 잡거나 이런 이야기 쪽으로 옮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 혹은 뭐 야망의 콩쥐팥지형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끄트머리 아니죠.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고 두 곡 뽑았는데요. 네. 하나는 드라마 2부의 모든 것 기억하시나요? 2부의 하도 모든 이런 것. 종류 많아가지고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2부의 모든 것. 네. 배우를 좀 들어봐야 알 거. 채림하고 김소연하고 아. 채림이 좋은 여자 김소연이 악녀. 예. 거기서 악녀를 그렇게 잘하더니 그 이후까지. 네, 방송사 얘기죠. 네. 방송사. 아나운서. 예. 네. 앵커 우먼이 되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장동건이 또 그런 실장님 같은 분위기의 그 방송사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되죠. 거기 나오는 그 채림의 테마
아니죠. 체림이라고 하면 안 돼. 진선미의 테마. 주인공이 진선미의 테마 곡입니다. 미나의 네. You Can Say 하고 이건 아마 딱 들으시면은 제목 몰라도 이 노래 그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나오는 노래니까. 미나라 하면 그 2002년 월드컵 전화바더의 그 미나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되겠다. 2000년이니까 2002년 전이네. 네. 또 하나의 흐름이 이런 식의 야망의 콩쥐팥지형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한편에서 아주 순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가을동화, 겨울연가. 네. 그래서 뭐 한쪽이 계속 죽고 불치병 걸리고 뭐 무슨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계절 시리즈로 만든 거죠, 그게. 계속 냈죠. 연출자 한 명이. 네. 가을동화. 그렇죠. 가을동화 먼저 나왔고. 겨울연가. 그렇죠. 2000년 가을동화, 2002년 겨울연가. 그다음에 봄의 여름 향기, 봄의 왈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그렇게 인기를 몰지 못했고. 봄, 여름은 조금. 예, 가을, 겨울이 훨씬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연가 중에 나오는 류가 부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2곡을 연달아 듣겠습니다. 이 즈음이 이제 제가 강원도에 완전히 이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열심히 드라마를 보셨겠네요. 그 강원도 난리 났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 엄청 오고. 지자체마다 그냥 겨울연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기념해가지고 뭐 만들고. 길 만들고. 낙엽 깔아야 되고. 삼척 죽서로에 가면 이거는 이제 겨울연가는 아니집니다만 거기 이제 국보거든요. 삼척 죽서로가. 그 옆에 영화 외출 배용준 손예진 그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거 손바닥 도장 찍어놓고. 이때 하여튼 일본에서 엄청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앙고등학교 앞을 다닐 수가 없었던 시절.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가 다 그 기념품점으로 바뀌지 문방구가 아니에요. 학교 앞 문방구가 아니었던 겨울연가 촬영지였던 거죠. 이때가요, 생각해보면 딱 IMF 외환위기 시대예요. 그래서 신데렐라 시대 이야기가 꼭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그 악녀와 착한 주인공이 격렬하게 싸우면서 밀리면 거의 죽을 것처럼 싸우는 그런 격렬한 쟁투도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시기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내가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자유주의네요. 그런 분위기가 녹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나 불치병 이야기가 늘어나는 순정적인 이야기가 늘어나는 것도 경제가 나빠지면서 뭔가 그 순정적인 것을 촌스럽게 여기는 생각으로부터 다시 되돌아간 약간 복고적인 그렇죠. 사랑. 그러니까 순정적인 건 참 촌스러운 거야. 이게 90년대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애인 바뀌는 얘기 이런 노래가 이제 드라마에서 가요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순정적인 사랑이 복고 열풍을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외환위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인간뿐이야. 막 이런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드라마들입니다. 그래서 이 2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미나 You Can't Say 그리고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You can say 괜찮아요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대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내 사랑을 잠시 멈춰둘게요. You can dream 언제까지나 그대로 나 여기 있어요. 아무리 눈에서 멀어질 때도 내 마음은 멀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대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내 사랑을 잠시 멈춰두게요. 다시 한번 내 곁에 머물러줘요. 따스한 그대의 기억 속에서 그때처럼 웃음 질 수 있도록.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를 달래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너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나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 없게 하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난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이번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부터 먼저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채널 돌리다 보니까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시크릿 가든의 이제 그 주제가 네. 이걸 볼 텐데 그 사실 이 드라마는 2000년대 이후는 90년대도 그랬지만 더더구나 제가 본 드라마가 그렇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보니까 앞서 그 2부의 모든 것도 사실 네. 한 번도 1분도 안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시크릿 가든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나마 그 2부의 모든 것보다는 그래도 아. 조금은 봤던 그런 네. 드라마이긴 합니다. 이태리 장인의 한땀 예, 한땀. 한땀 한땀. 예, 그건 기억이 나요. 네. 그 신데렐라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쯤이에요. 이 작품이 2010년 작품이거든요. 아, 벌써 14년 지났네요. 네, 맞아요.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사실 지금 들었던 아까 왜 You Can Say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드라마 자체가 몰입도가 높은 애정물들이어서 주제가도 다 인기를 끌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OST로 들어가서 인기를 끈 가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뭐 천국의 계단에 김범수가 부른 보고 싶다 같은 건 정말 초대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크릿 가든만 딱 생각나는 노래가 나타나죠.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김범수의 나타나. 예. 2000년대 초반 2010년 요즘까지가 가요사에서 보면은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보컬리스트의 시대라고나 할까? 굉장히 테크닉이 좋은 가수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OST에 붙어가지고 다 인기 대박을 치면서 노래를 하나씩 남기던 그런 때였던 거죠. 예. 드라마사로 보자면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신데렐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냈어요. 네. 즉 신데렐라 스토리를 갖고 있는 대중예술의 어떤 역사 같은 거 한 100년의 역사를 쭉 훑은 건데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시대는 세상이 좀 절망스러워서 그런 대리 충족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그래도 신데렐라 스토리가 나타나는 인기가 있는 시대는 좀 괜찮은 희망적인 시대예요. 그래요? 예. 우선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인기가 있는 시대가 몇 없어요. 100년을 살펴보면 1960년대 남자 신데렐라가 맨발의 청춘처럼 예. 잠깐 등장하고요. 그다음엔 이거예요. 90년대 중반부터 나온 드라마에서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뭐 멋있는 왕자님하고 그러면서 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는 구박받고 그냥 울고 신파적인 스토리 이런 게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직 쓴맛을 보지는 않았던 그 단맛만 보던 시대에 여자들이 약간의 희망을 갖고 올라오는 시대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연애도 잘 되고 직업도 잘 갖고 좀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신데렐라 스토리가 굉장히 인기를 몰고 올라와요. 끄트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왜 2000년대 중반쯤 되면 IMF 위기가 금방 지나가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처음에 외환위기가 있을 때는 이게 금방 지나가겠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구조조정당해서 지금 잘려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지나도 안 되잖아요. 과거로는 안 가죠. 예, 네, 다시 또 몇 년 지나니까 계층 상승이 안 되네. 이런 절망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쯤 되면은 계층 상승 자체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데렐라하고 왕자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한 공간에서 만나야 맞아 백화점 여직원하고 오너의 아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야 신데렐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드라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판타지가 섞여요. 이 시크릿 가든이 뭡니까? 주인공의 그 영혼이 바뀌는 거잖아요. 남녀가 네, 남녀가 바뀌거나 아니면 무슨 입헌군주제의 나라로 설정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타임슬립 같이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저기 조선시대의 왕세자가 갑자기 현재의 옥탑방으로 기어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의 판타지가 섞여서야 겨우겨우 신데렐라 스토리를 완성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게 2010년을 전후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끄트머리 양상. 정말 천하의 김은숙조차도 201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신데렐라 스토리로 성공을 못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어떻게 뭐 드라마를 봤습니까? 시크릿거든요. 네. 요즘 다시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셔도 됩니다. 전원일기도 다시 해요. 채널 돌리다 보면 계속합니다. 전원일기. 예. 시크릿거든 하지원 씨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죠. 네. 거품 키스. 네. 예. 아, 그런 것만 기억하는구나. 한 땀 한 땀. 네, 예. 한 땀 한 땀. 그 한 땀 한 땀 하는 그 현빈이 가서 보는 하지원의 방이 자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신동 꼭대기에 조그만 방에 네. 월 30만 원짜리 그것도 둘이 같이 살고 네. 있어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청테이프 붙여놓고 이 깨진 유리를. 네.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요. 이게 스턴트 우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촌형 윤상현한테 가가지고 가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요. 형 혹시 30만 원짜리 새들 사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 그래요. 네. 윤상현이 가끔 있어 내 친구 하루에 30만 원 있지.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한 달에 3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영혼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작가가 김은숙 작가인 네, 거죠? 김은수 작가예요. 네. 요 다음부터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별로 성공을 못합니다. 네. 그 전에 파리의 여인, 뭐 그렇죠. 프라하의 여인, 막 이런 거. 몇 개를 다 성공을 시켜요. 정말 이런 스토리로는 거의 장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김은숙 네, 작가는. 네. 근데 천하의 김은숙도 그 뒤에 몇 개 무슨 상속자들은 외국에선 인기였는데 한국에선 떨어졌고 결국은 딴 거로 바꾸게 되죠. 자기가 스타일을. 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 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보지 않은 드라마인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앞서 이제 들었던 그 시크릿 가든 하고 일단 많이 다릅니다. 네. 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형식의 내용의 드라마들이 언제나 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짚어가면서 어떤 흐름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봤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추적자. 네. 네. 추적자. 예. SBS 드라마. 2012년입니다. 드디어 SBS의 히트작이고요. 거기에 나왔던 더원이 부르는 꿈이라는 노래를 골랐는데요. 네.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가 시크릿 가든 정도가 되면 거의 끝물이다. 왜냐하면 계층사 자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가난한 여자가 왕자님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데렐라 스토리가 몰락을 하면서 묘하게 연애물, 가족물이 같이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가족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게 그렇게 별로 인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기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범죄 추리물, 직업물, 그러니까 훨씬 사회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좀 범죄 추리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약했어요. 역사적으로? 늘 약했어요. 네. 예,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정으로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지 논리를 따박따박 따라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귀찮습니다. 네, 예. 뭐 그 아주 머리 복잡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드라마 보는데. 네. 더 스트레스 받고. 예. 그런 거죠. 아마 지금도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일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보실 거예요. 편하죠. 그럼. 주말 드라마 그냥 어느 때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틀어놓고 불금처럼. 불금. 아니 너무 머리 많이 쓰게 만드는 스토리는 좀 힘듭니다, 진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오랫동안 범죄 추리물이 인기를 못 끌었고요. 예. 수사반장 있지 않느냐. 사실 수사반장 가만히 보세요. 범죄 만들어지는 데서 보여주고요. 그렇죠. 추리가 별로 없어요. 맨 처음부터 범인 누군지 알고 네. 이계인입니다. 이계인하면 송경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형사들은 뭐 하냐. 추리가 별로 없고 열심히 탐문 수사를 하고 그렇죠. 열심히 뛰어요. 예. 수첩 하나 들고. 그리고 잡아와. 그리고 불어. 그럼 또 불어요, 금방. 또 다 울면서 불죠. 예. 어머니 모셔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반장이 그나마 추리물과 범죄물로 살아남은 거라니까. 그다음에 90년대쯤 가면 폴리스 이런 거 있거든요. 폴리스. 지금 보면은 추리가 정말 쬐끔해요. 그러니까 모래시계 후반부가 좀 추리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못해요. 이 폴리스 같은 게. 그러니까 여전히 수사가 나와도 많은 부분이 추리가 아니라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주먹 딱 쓰고 이거를 이 재미로 보는 거지 머리 쓰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2005년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추리물 드라마가 본격화는 아니고 좀 볼만한 드라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가 바로 부활이 나온 해입니다. 부활하고 변호사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두 작품이 나름 성공을 했는데 인기는 못 끌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김삼순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겠네요. 시청률에서 만방으로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 팬이 생긴 거예요. 다시 보기 들어가고 계속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미드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CSI 같은 거 왜 못 만들어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파에서 하긴 좀 거시기하고 약간 비지상파 채널로 MBC가 자회사 채널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별순검 같은 거를 약간씩 우회하면서 실험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나 별순검 이거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네, 아주 비교적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조금 쌓이다가 드디어 2011년에 법의학 소재로 만든 사인이라는 작품이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우선 범죄 추리물 더하기 의학 드라마니까 특히 CSI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런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김은희, 장항준 그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작가 연출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할 추적자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2011년 사인, 2012년 추적자 정도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범죄 추리물의 인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신데렐라와 연애 이야기를 누르고 범죄 추리물이 제1주류로 드라마의 제1주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전에는 좀 만들어도 이게 뭔가
한국 문화하고 이렇게 네. 좀 뭐 안 맞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네, 맞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이질감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한국형 범죄 추리물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인공들이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듯이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꼭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거나 그 사건으로 뭐 자식이나 지인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죽을 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져요. 또 하나는 권력형 범죄 아니면 권력이 나서서 그 범죄를 은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게 걸려 있어야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게 됩니다. 예컨대 재벌 총수가 거의 뭐 국무총리나 대법관까지 좌지우지하고 언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게 이런 그 추적자 같은 작품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우리나라 범죄 추리물의 상당수가 뭐 다 이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해져서. 근데 상당수가 권력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지금은 뭐 현실에서 재벌 총수도 아닌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막 그런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사님. 그게 이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살갑게 받아들이고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외국의 범죄 추리물은 되게 냉철하게 문제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미친 듯이 달려들고 그리고 그게 꼭 현실 비판으로 가고 현실에서 억압받는 뭔가가 있고 이것과 연결이 돼야만 한국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당시 이즈음의 그 드라마 주제곡의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애물에 비해서는 달짝지근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센 노래도 많고요. 하지만 음악을 쓰는 방식은 그 이전에 OST가 만들어져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작품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은 여전히 유지가 되기는 합니다. 이 추적자의 주제곡이 더원이 부른 꿈이네요. 네. 네, 이 노래 듣겠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나 꿈이 있어 누구나 짓밟혀도 좋은 꿈 절대 허락지 않을 테니까 간절한 순간에도 나는 눈물을 이겨내고 웃지 자꾸 소중했던 꿈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난 살아간다 널 한 번이라도 안을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소원은 없을 거야 네 웃음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내 인생 모든 것 넌 나의 전부야 내 인생을 걸고 지킬게 너와의 약속 끝내 이룰 거야 널 위해 모두 줄 거야
순간도 아플 것 같지 않아. 가슴에 사랑을 묻고서 이대로 널 잊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죽어도 못 잊어. 내 인생 모든 건 넌 나의 전부야. 내 인생을 걸고 지킬게. 너와의 약속 끝내 이룰 거야. 널 위해 모두 줄 거야. 생애 전부야. 뭐 들으시면서 이 드라마가 나와야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엔 왜 안 나올까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는 여기 찾아보면서 이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없더라고요. 뭔데요? 전 하나 딱 무조건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 이게 아닙니까? 지금 이 시청자를 요 듣는 청취자들의 대부분이 네. 아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아마 엄청 재밌게 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런 작가주의적인 작품까지 얘기를 하려면은 네. 이 드라마 주제가만 가지고 한 1년 정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 드라마사에서 굵은 줄기, 주류적 줄기를 찝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나의 아저씨나 뭐 나의 해방일지나 이런 식의 작가주의적 작품들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 노래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 한 덩어리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불치병이나 순수한 사랑 이야기 한 덩어리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범죄 풀임을 얘기했어요. 예, 예. 그다음 얘기가 뭐 나오겠습니까? 사극해야죠. 사극. 네. 사극. 태조왕건. 자, 대조영. 근데 사극은 사극인데 그런 사극이 아닌 사극이죠. 그렇죠. 정통 사극이 아닌. 그러니까요. 예. 1980년대 사극의 주요한 흐름은 그건 지난번에 한번 조선왕조 얘기했었죠. 500년. 그렇죠. 정통 사극. 네. 그 이전까지 그냥 가족물 연애물처럼 만들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처럼 만든 다큐 드라마처럼 만든 거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사극이 90년대가 되면서 갑자기 침체해요. 사극이 정말 하나도 안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 그게 다시 부활을 하는 게 용의 눈물이에요. 용의 눈물. 네. 96년. 네,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재영 PD.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스타일에 그렇게 점잖게 정치사를 따박따박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큐냐 드라마냐. 뭐 그렇게 된 예.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한테 이게 전혀 매력이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용의 눈물은 한 명의 그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 재미로 새롭게 부활을 한 겁니다. 96년에.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연애물이 워낙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극에서만 정치 얘기를 볼 수 있었어요. 조금 느낌이.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선거 때만 되면 사극이 떠요. 96년 총선이에요. 네. 태조한 건 그 다음 총선이에요. 딱 총선 때 한 번씩 떠요. 되게 희한하죠. 그러다가 그게 또 바뀝니다. 그런 정통 사극이 아직도 KBS 1TV에서 주말에 9시 때는 유지가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에 생겨요. 또 하나의 흐름 퓨전 사극. 퓨전 사극. 네. 네. 오 나라 오 맞아요. 나라. MBC. 네, 또 대장금. KBS. 대장금 네.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금. 대장금 전에 대망이라고 송진아 김종학 그 콤비가 했었던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대망이요? 예, 예. 그건 근데 독후가와 그게- 이에야스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대망 말고.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는 분명한 것 같은데 무슨 왕인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하지도 않죠. 중요하지도 딱히. 않는. 근데 그런 드라마가 처음이었어요. 대망에서. 이거 되게 희한하다 싶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조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기를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역사와 상관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대장금이 2003년에 떡 떴는데 이건 대박 히트였던 거죠. 어마어마했죠 진짜. 왕실은 왕실인데 무슨 요리사들 상공 얘기들을 하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대장금이라는 게 실록에 있긴 있는데 한 줄이래. 한 번 나온다면서요. 예. 그걸 장금이가.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 뻥 튀를 해가지고 이걸 사극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가 별로 아닌 좀 그래서 그냥 퓨전 사극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역사적 인물을 다루어도 다 퓨전이 되어버리는 뭐 주몽이든 뭐 해신이든 뭐 장보고를 다루든 뭐든 간에 다 퓨전이 돼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역시 대장금 하면 음악은 오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나라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명의 눈동자 때 제가 왜 리드 모티브 얘기했잖아요. 네. 유도 동기가 있다. 그러니까 오나라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 오나라 오나라 할 때는 그렇죠. 딱 생각시들이 왔다 네, 갔다 네, 하고 네. 요리를 막 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장금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땐 음악이 또 단 거고요. 그 민정호 종사관하고 연애를 할 때 디디. 나올 때는 또 음악이 다른 종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음악이 배치되어 있는 그 딱 여명의 눈동자 이후부터 왔었던 OST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 디제시스 바깥에 있는 음악이죠. 그렇습니다. 아 열심히 복습을 하고 계시네요. 디제시스란 말을. 디제시스가 너무 안 외워져서 오늘은 진짜 외우려고. 예, 제가 그거 저번에 방송 끝나고 네. 또 까먹은 거예요, 디제시스. 그래갖고 제가 우리 김세호 PD한테 또 물어봤어요. 카톡 보냈잖아요. 네. 형, 제네시스라 그랬나? 예. 자, 오나라 듣겠습니다. 자, 오나라 들었고 퓨전 사극하니까 또 MBC에서 대박난 사극하면 그렇죠. 몇 편이 있죠. 선덕여왕 아니겠습니까? 선덕여왕. 그 당시 뭐 허준 이런 그 허준이 동의보가. 먼저였고요. 예. 허준. 허준이 먼저, 예, 그게 그다음에 이제 먼저였고 상도.
그 다음이 네. 이 오나라 나오는 네, 대장금이었고요. 그걸 이어서 간 것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병훈 스타일이 그렇죠. 유지가 되는 겁니다. 허준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진짜. 사실 네. 저는 최고 정점 정도는 뿌리 깊은 나무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뿌리 그거 깊은 진짜 잘 나무는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현이라고 하는 작가, 네. 김영현, 박상현 작가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대장금 작가잖아요. 그 작가의 작품 중에 가장 잘 만든 것이 뿌리 깊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퓨전 사극이 창궐하고 있는 한 복판의 거를 제가 골랐는데 이걸 왜 골랐냐면요. 역시 그 리드 모티브를 보여주는 아까 오나라는 노래 하나밖에 안 들었으니까 같은 작품에서 어떻게 다른 음악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른 겁니다. 네. 이윤정이 부르는 미실 테마 하고요. 요거는 음악으로만 치면 뭐 이것도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바로 들으면 알아요. 근데 잠깐만 듣겠습니다. 한 1분 40초 정도만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홍광호가 부른 발밤발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아마 들어보시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한번 또 네. 얘기를 하죠. 곁에도 멀리도 갈 수 없어 눈에도 맘에도 둘 수 없어 차라리 이대로 눈이 멀어 나를 보는 너조차 몰랐으면 발밤 걸어 나에게로 오는 전개 속의 발소리도 그대란 걸 아는데 발밤 걸어 눈물길을 지나 하루하루 돌아서며 살 수 있을까 발밤 걸어 나에게로 오는 전개 속의 발소리도 그대란 걸 아는데 발밤
때까지 우러 우는 그 마음까지. 네, 선덕의 왕 두 곡 들었습니다. 네. 고현정 씨 얼굴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선덕여왕은 정작 딴 배우인데 네. 이효원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제목은 선덕여왕인데 예, 예. 주연은 미실이었으니까요. 미실이죠. 예. 너무 잘했고 진짜 얼굴 표정이 오른쪽과 왼쪽 근육이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이 배우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테마가 나오면 딱 미실이 머리를 막 그렇죠.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딱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덕여왕이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막 이 왕으로서의 위치와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긴장감을 막 보여주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 발반발반 같은 노래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김남길하고의 그 이상한 썸 타는 장면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음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장면만 따놓으면 그냥 뮤직비디오예요. 이제는. 예. 네. 다음 작품도 사극이네요. 예. 일단 선덕여왕은 그래도 역시 뜨문뜨문은 보긴 봤는데 제가 네. 이상하게 호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바로 추노입니다. 네, 저는 왜 추노를 안 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애수애수 왜곡 들었겠죠.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글쎄 2010년도에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여하튼 워낙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만 봤는데 역시 음악이라는 게 드라마를 안 본 사람한테도 제가 2010년도를 살긴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노래는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가 사극에 들어올 거라는 거는 이런 종류의 음악이 사극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참 파격적이죠. 흔치가 않아요. 아니 물론 뭐 여인 천하 정도에서도 락을 좀 쓰기는 했어요. 근데 얘들 그러니까 사극하면은 딱 그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추노에서 제가 고른 거는 MC 스나이퍼의 민초의 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힙합이라든가 무슨 락이라든가 사극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음악까지 사극이 폭넓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얘기는 연출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추노에서 보여주는 다들 인상 깊게 생각하는 탁 양쪽에서 칼 두고 쫙 와갖고 그걸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슬로우 비디오 장면 같은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이런 힙합이나 락이 막 달리는 장면 이런 데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극 드라마를 지금 연이어서 3편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다 결이 조금씩 다른 다르죠. 게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드라마라는 게 그러니까 대중가요 같은 경우도 30년대 대중가요 이야기하는 거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중가요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게 하나로 묶일 수가 없거든요. 뒤로 갈수록. 예. 그러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 사극 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사극이라는 이런 용어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각 드라마가 도저히 그렇게 80년대 조선왕조 500년 보듯이 그렇게는 볼 수 없게 된 거죠. 네, 벌써. 그러니까 음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확실히 200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결을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MC 스나이퍼 민초의 난 네, 듣겠습니다. 좁혀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좁혀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철새도 둥지가 있을진데 짐승에게 굴 또한 있을 텐데 연자의 굴레 낙인과 족쇄 난 홀로 집 없이 떠도는 게 구멍난 하늘엔 비가 또새 부두
끝내 신세는 도발 묶인 채 사냥터에 불어놓은 사냥과 같아 벌어진 죽음은 걸음이 돼 빙초 여자라라 너 높이 날아라 일승에서 못 이룬 꿈 저승길에 올라라 흙이 되어 다시 피면 꽃이 되거라 빙초 여자라라 너 높이 날아라 옥동이를 비틀어야 하늘을 보는 농민의 혼을 담아 범새 울거라 불승과 blessing 누구 하나 믿을 자 없는 이 땅을 집신 한결내에 의지하며 신을 찾아 기도하나 정신형을 선고받은 종놈이 믿을 자는 오직 내 자신 신의 시여 내게 말해주오 청산 아래 내가 놓을 곳을 말이오 말 밟고 뛰는 소리 고요를 깨면 니를 돌아보고 또 없이 나는 뛴다 오 있는 힘껏 땅을 짜는 내 두 발로 고향 땅을 도망친다 내 두 팔로 구슬이라 세상에 던난 법팔로 전진하며 싸우리라 이 총칼로 소대지만도 못한 노비의 삶도 천대마다 존경받은 인간의 상도 신라 같은 꿈이 있어 살았노라 가족 같은 멋이 있어 웃었노라 사람 같게 살고파 인간 같게 살고파 한장한 남짓한 지팡이를 유산으로 남긴 자는 나뿐이요 사람 같게 살고파 인간 같게 살고파 빌어먹는 사람 주는 나의 넋이요 빌려 쓰는 몸뚱이는 내가 아니요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불러진 새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불러진 새 자, 2000년대 이후의 드라마를 여러 개의 큰 기둥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뭐가요? 저 왜 시트콤이 없죠? 시트콤. 네. 네. 시트콤. 빠진 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시트콤이 굉장히 들어갔었어요. 많아요. 좋죠. 근데 이제 네. 주제가니까 또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순풍산부인가. 주제가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되게 고민했어요. 시트콤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R이랑과 그 오박산의 사람들을 거쳐서 그렇죠. 김병욱도 시트콤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냥 사랑했던 시트콤이 있습니다. 뭐죠? 웬만해선 그들을 네. 막을 수 막을 수 없다. 신구 선생님이 보여줬던 네. 그 노구. 더군다나 주인공이 노 씨여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죠. 노주현 아저씨와 신구 선생님. 너무 정말 저는 그게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해서가 이용렬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배종호. 거기 영삼이 공부 못하는 3명. 영삼이 친구들. 네. 예. 그래서 사실 90년대가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화면이 화려해지니까 드라마 제작비 같은 것도 되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드라마 제작비는 별로 올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어떤 감각에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추는 하나의 통로가 시트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미국적인 분위기의 시트콤의 분위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신세대한테 맞는 거죠. 어느 순간은. 그런데 딱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안에서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연속극이나 아침 드라마의 화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종류가 시트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게 사실 논스톱 같은 젊은 애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젠 리얼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도저히 논스톱을 젊은 애들이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김병표 시트콤은 가족 내에서의 묘한 권력 관계에서 오는 그 웃음거리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가족이 그렇게 모여서 아웅다웅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는 더 힘들겠다. 이젠 이렇게 코미디의 형태로 이 가족 권력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다라고 네. 김병욱 PD가 그 얘기를 한번 어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없애버리는 그 장르 자체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얹고 싶은 것은 네. 유사 가족 시트콤. 유사가족 시트콤. 프란체스카. 네, 맞아요. 예. 명작이죠. 아예 프란체스카로 가거나 아니면은 야외 촬영을 해서 가는 그 왜 크크 섬의 비밀 같은 예. 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트콤이 갖고 있는 제작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시트콤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시트콤을 하시는 분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자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또 네.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장르가 소화할 수 있는 세계관이 네.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가 안 맞듯이.
그런 얘기는 저기서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화 있잖아요. 70년대의 명락 만화라고 한 애들이 예. 보는 그거는 골목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골목길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꺼벙이든 그것이 뭐시기든. 이제 골목길에서 애들이 뛰어놀질 않으면 그런 종류의 명락 만화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크크섬의 비밀 이후에 거의 시트콤이 없군요. 그래도 유행은 돌고 도니까 한 네. 30년 더 사시면은 네, 다시 또 나올지도 시트콤을- 몰라요. 또 다른 예. 시트콤이 나올지도 예. 모릅니다. 예, 당연히 30년 더 살지요. 그 전에 죽으란 얘기니까 지금 말씀이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막 오래 살아야죠.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본 물결로 돌아와서 네, 네. 네,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요것도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보신 드라마고 이것도 음악이 세거든요. 강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 정말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예요. 아니 이런 음악을 드라마 주제가로 써?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죠. 저는 이영미 선생님이 이걸 선곡하시면서 간단하게 적어놓으신 메모를 보고 네. 저도 진짜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이거 외국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일종의 뭐니까 이걸 번안도 아니고 한테 네네. 갖다 쓴 그냥 갖다 노래인 쓴 줄 거.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예, 이 아. 노래가 뭐냐면 스카이캐슬. 하진의 위올라입니다. 스카이캐슬을 리얼라인 하는 거. 이거 싱어게인에 나와서 이 가수가 직접 한번 불렀거든요. 네. 근데 거기 뭐 정말 내로라 하는 작가 프로듀서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심사위원석으로. 다 이거 한국 노래였어?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놀랍다. 이거 완전히 이건 우리나라 질감이 아닌데. 왜냐하면 다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도 스카이캐슬에서는 이 노래도 유명하지만 중간에 나올 때는요. 그 스앵님이 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대목에서는 슈베르트의 마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정말 이제 드라마 음악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양함을 보여주는 한 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쯤이니까 예. 정말 최근이죠. 예, 저희가 훑은 거를 네, 진짜 최근이죠. 예. 근데 하여튼 정말 저는 드라마나 이제 드라마 뭐 음악 이런 거를 주 공부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은 그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힘들어요. 예. 저 여기서 지금 웹드라마 하나도 못 다뤘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네. 드라마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웹드라마도 뭐 무슨 다시라기 같이 잘 만든, 며느라기처럼 잘 만든 작품부터 조조소 같은 네. 때까지 오고 있으니까 네. 이걸 뭐 한꺼번에 다루기도 너무 어려워요. 네. 자, 여기서 하진의 We All Lie 듣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die. Alright, it's fake.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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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die. Alright. It's fake.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Believe me, it'll be the way you want it. Is this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이거야말로 진짜 뭐 앞에서 본 드라마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은 드라마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음악은 너무나 잘하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 네. 실제로 드라마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죠. 이게. 그래도 꽤 봤어요. 이거 인기 많았습니다. 네, 꽤 그런가요? 봤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목밖에 모르는데 멜로가 체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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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연애물과 가족물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몰락하면서 같이 몰락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다 다시 부활을 했는데 신데렐라 스토리 작품도 가끔 나오고요. 또 이렇게 코믹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특히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작품에서 보면은 연애만큼 중요한 게 여자들의 우정이에요. 지금 이 멜로가 체질에서도 보면 여자 3명이 갖고 있는 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젊은 애들 이야기, 연애 얘기를 막 소재로 삼는데 연애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삶 혹은 우정도 되게 중요한 뭐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고 뭐 우정도 나누고 가족끼리 살기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이전처럼 내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아니어서 예.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심각한 연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위로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는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이긴 한 거죠. 이 멜로가 체질 주인공이 누구였죠? 천우희. 네. 천우희. 네. 하고 안재홍. 안재홍. 안재홍이 네. 이제 상대요. 주연 배우만 봐서는 이게 멜로드라마일까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었다고. 예, 맞아요. 혹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예, 저는 안 봐서 네.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드라마 중에 유일한 하나를 추천한다면 전 이거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추천할 네, 정도이가 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몇 부작인데요? 16부작이에요. 이병헌 감독이라고 이런 알죠. 극한 직업. 네. 그 감독이에요. 이병헌 감독 영화 감독이잖아요. 예, 근데 드라마 해요. 요즘은 영화 감독들 막 들어와서 막 드라마 해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주제곡이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이게 너무 인기를 끌어서 사실 장범준 씨는 그 거의 벚꽃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봄바람이 날리. 그 벚꽃 엔딩을 해마다 해가지고 근데 벚꽃 연금에 이어서 샴푸 연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기를 저는 모았습니다. 사실 이번 준비하면서 네. 이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 드라마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시면 여기 한 소절 불러주시죠. 그 가사를 못 따라갑니다. 아니 제목이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예, 그러니까 네. 들으면 아는데 입에선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목을 길게 지은 걸까요? 이 정도면 거의 최장 제목 아닙니까? 거의 근데 이거 드라마를 보면 네. 저는 이렇게 짓는 게 더 네. 어울렸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이제 소재 자체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되게 재밌게 하는 거라 예. 그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둘의 연애가 약간 이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이게 19글자인데. 예. 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16글자. 그것도 이게 넘었구나. 이게 더 기네요. 옛날 네. 사람이네. 요즘은 제일 게 저거지. 잔나비. 잔나비 뭐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는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이게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자 넘어요. 하양살이 가사보다 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노리고 제목 지었다고 봅니다. 한국 대중음악 중에 제목 가장 긴 노래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 노래는 드라마도 떴고 노래도 떠서 이런 식의 평범한 사랑 노래로 인기를 끄는 그런 드라마 주제곡은 여전히 어느 네. 정도는 지속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워낙 파격적인 노래들을 많이 들어서 마지막은 네. 좀 평범한 노래로 제가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사실 정주행에서 본 마지막 드라마가 미생입니다. 예. 미생 이후에 근데 제가 1, 2회를 처음부터까지 다 본 드라마가 요새 생겼거든요. 뭐죠? 정년이. 예. 그래갖고 이게 여성 국국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 분이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한 4회 정도까지 봤나? 근데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뻔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태리가 너무 잘해서 연기자들이 너무 잘해서 예. 그냥 보기는 보는데 2회까지 봤나? 아니다. 4회까지 봤나? 근데 거의 흐름이 그다음에 뭐 나오겠다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예. 거고 이제 그다음에 연도에서 사실 56년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중반에 정년이가 최고를 맞이하는 거는 국극의 역사를 봤을 때 좀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증의 아쉬움 같은 거는 역시 좀 있는 거죠. 네. TV 방송 나오는 것도 좀 저는 좀 56년 네. 종로 텔레비전 네. 나오는데 네. 좀 뜬금없죠. 네. 그렇죠. 그게. 네. 왜냐하면 방송은 되게 대중적이라는 어떤 설정을 깔고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그때 방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다 본 것처럼 또 맞아요. 네, 얘기하고 친구들도 있는. 다 보고 막 네. 네. 서울에 300대 텔레비전 있는 시대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겨 이렇게. 국단이 거의 재벌 수준으로. 네. 저는 맨 처음에 정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정년 퇴임을 놨던 아버지의 어떤 애환 이런 걸 다룬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그 정년이 웹툰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왕자가 된 소녀라는 다큐멘터리가 그거는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네. 이전까지 여성국극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성국극을 창극의 역사에서 보면은 약간 이상한 변종 혹은 소리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만들었던 악평도 많았습니다. 예, 대중적인 연극 이런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의 문화재의 길로 갔으니까 예. 거기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그 왕자가 된 소녀를 보니까 새로운 젊은 여성 예술가들이 말하자면 여성국극을 페미니즘 혹은 퀴어 코드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맞는 새로운- 관점입니까? 예,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그 역사적 사건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합당한가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해석이니까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 해석을 고스란히 갖고 온 게 정년입니다. 웹툰 아. 정년이고 그걸 다시 지금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퀴어 아무튼 같은 건 전혀 못 느끼겠던데. 그걸 뺐겠죠. 예. 예, 그거를 이제 그거 드라마로 갖고 좀 오면 진하게 못하죠. 들어가면은 예. 또 이제 현수막 펼쳐들고. 그렇죠. 이게 소재가 너무 좀 신선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용은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이렇게 너무 뻔한. 아까 말씀 너무 뻔한 너무 뻔한. 그렇죠. 대장금 같던데요, 1, 2회 아, 맞아요. 봤는데. 딱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영웅 설화 틀이라고 그렇죠. 흔히 예. 얘기하는 정말 유충년 전 조웅전 시절부터 내려오는 정말 뻔한 예. 뭐 스타워즈 다 똑같은 틀이거든요. 그런 틀들이. 그래서 그냥 뻔하게 가는데 김태리가 워낙 잘하니까 연기자 저는 보는 맛으로. 정년이라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예.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극중극. 네. 예, 그거는 볼만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배우들이 연기를 네. 잘 했고 네. 뭐 의외로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니까 소리도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한 데라는 느낌이 예. 안 근데 들었고. 이제 그건 좀 들쭉날쭉해요. 무대 연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뭐 편차가 편차가 좀 있어요. 예, 정은채는 무대 연기를 안 해봤구나가 이제 바로 티가 나고 김태리는 그래도 그 크고 옹골찬 소리 때문에 무대 연기가 어느 정도 먹히고 이런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못 만든 작품은 아닌데 네, 맞아요. 예. 그냥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대중적인 작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 했던 작품 중에서 신데렐라에게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거나 예.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이토록 친밀한 아, 예, 예. 배신자 배신자. 예. 이런 작품은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거 보면서 두 분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1950년대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가 남자들도 많았는데 왜 이런 장르가 태동하게 된 거죠? 원래 창극은 남녀가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 4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자들끼리 말하자면 독특한 하나를 뭔가를 만든 거죠. 여자들끼리 하는 창극이 한 갈래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전의 창극에 비해서 레파토리도 훨씬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오고 뭐 투란도트 같은 걸 갖고 와갖고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거나 번안을 하거나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여자들끼리니까 애정 장면 같은 거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죠. 뭐 껴안건 왜냐하면 남녀 배우가 껴안는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자 배우끼리 껴안으면 조금 나은 거예요. 예.
예. 게다가 이제 그 미소년 소리를 잘하려면 남자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여자들이니까 미소년 분위기의 남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여성 팬들이 거의 미치는 거죠 그 대목에서. 그래서 일본에 그거하고 영향이 없었나요? 다카라츠카 영향이 있죠. 분명히 네, 있죠. 다카라츠카. 일본에 뭐요? 다카라츠카 소녀 가극단. 네. 그러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국국이 생겼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다카라츠카는 워낙 유명한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유명하고 일제 때도 유명하고 다카라츠카 가서 뭐 수업 받고 들어온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에 와서도 여러 번 공연을 했었고 다카라츠카가 여성국국보다 그러면 얼마나 더 오래전에 생겼어요? 다카라츠카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훨씬 오래된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오락중심적이라고 창극하시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때 여성국구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후진 소리꾼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국극은 일반적인 창극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인기를 확 모았어요. 40년대와 50년대에. 근데 나머지 창극하시는 분들은 국립창극단, 처음엔 국립국극단이었는데 국립창극단 만들고 이제 문화재의 길로 가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여성국극 하시는 분은 글로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나가니까 상업적으로. 그러다 몰락을 하니까 판소리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박탈감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네. 대중적으로 난 잘 나갔는데 저쪽은 지금 선생님 대우 받고 있는데 나는 완전 딴따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극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그 남자 중심의 창극단 쪽에서는 저 소리도 앵앵거리는 화려한 무대만 만드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인기 있었다고 껍적댔는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역사 서술에서 굉장히 폄하당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역사는 항상 엎치락 뒤치락이 역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성국극이 한번 이렇게 하는 시기 아직 결과는 봐야겠지만 네, 국극으로서 인기를 끄는 건 아니지만 여성 국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어떤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성국국이 그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창극도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활성을 했는데 혼성 창극 그러니까. 예, 여성 국극보다 여성 배우가 좀 인기가 없었던 거죠. 여성 배우가 좀 모자라지거나 아니면 같은 여배우인데 여성 국극단보다 좀 기량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여자 배우들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신 전혀 인기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판소리 어쨌든 예술이 흥하기 그 장르의 예술이 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판소리 창극은 어쨌든 판소리를 모체로 하고 있는 형식인데 판소리 자체가 힘이 빠져가요. 4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창극이 여성국극은 창극도 역시 힘이 계속 빠져가는 데에서 이거라도 한번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이전에 예컨대 춘향전, 심청전 이런 레파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명고 이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퓨전 사극처럼 밑도 끝도 없는 뭐 상고 시대에 무슨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해님 달림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통 창극을 하셨던 분들은 진짜 어디 듣보잡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제 조선왕조 500년 보던 분들이 미실 보면서 이게 무슨 사극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정령 태평성대란 말이야. 자명고에 정은채는 그거 말이야. 이게 정령 태평성대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신파극에서 뭐 악극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중극들이 있는 그 분위기를 창극으로 받아들인 게 여성국극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기를 끌죠. 당연히. 네. 아, 궁금했던 게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네. 번외편으로 그냥 정연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입부는 짧았는데 결말이 길어졌네요. 근데 아주 유익한 얘기였어요.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정연이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는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적절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 예고 짧게 해 주시죠. 예, 다음은 이제 라디오,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니라 무대 위의 드라마, 무대극. 여성국극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음반, 레코드 속의 드라마. 요 두 가지로 남은 2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